자, 김부사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충분히 이런 궁금증이 생길 만한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죠. 자,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을 제공하기에 XRP를 보유하잖아요. 그런데 XRP 가격이 떨어지면 마켓메이커는 떨어진 가격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면 손해이지 않을까요? 스프레드만큼 차익을 챙긴다고 한데 가격 변동성을 선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유동성 제공할 때도 세금 거래 수수료도 들 텐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 드는 건 다 퍼센테이지로 드는 거죠. 네, 퍼센테이지로 드는 겁니다. 그냥 절대액수로 떼가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은 퍼센테이지로 그 일부를 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절대적인 수치라 그냥 막 한꺼번에 다 그 이상 가져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김부사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이 하나를 떠올리면은 모든 게 해소가 됩니다. 자, 4글자짜리인데요. 뭘까요? 요거 떠올리면은 그 질문 자체가 해소가 됩니다. 뭘까요? 4글자. 정답은 4글자입니다. 요것만 딱 떠올리면 하면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자, 저 4글자는 외환시장입니다. 오늘날 하루에도 막 트릴리언 단위로 돈이 돌고 있는 이 외환시장 가장 규모 크다고 했죠. 기업들이 무역대금 주고받고 이거보다도 월등히 크다고 이미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도 시켜드렸고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구글이나 뭐 기사를 찾아봐도 외환시장이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레미턴스, 리테일 레미턴스, 개인 송금 따위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규모를 자랑한 게 바로 외환시장인데요. 자, 외환시장이 왜 형성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마켓메이커들이 있기 때문이죠. 법정 앞에 들고 가서 시장을 형성해 주니까 그 안에서 거래가 저만큼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이 가격에 팔고 싶어, 이 가격에 사고 싶어, 즉각적인 거래라는 테이커들만 있으면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테이커도 있어야, 마켓 테이커도 있어야지 마켓 메이커가 그만한 유동성을 오더보고 쌓아주고 테이커들이 있어야 이 거래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외환시장은 마켓 메이커들이 기부하고 자선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겠죠? 돈 벌려고 마켓 메이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모델 구조가 똑같고 취급하는 게 법정 앞에 그리고 저거는 XRP 암호화폐 완전 구조가 똑같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마켓 메이커들이 그게 관리가 안 돼서 돈을 꼰다고 하면은 외환시장에서도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드리는 게 리플사가 XRP 갖다 만든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외환시장과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그대로 본따 왔어요. 암호화폐로 하지만은 요 구조에서 XRP가 이 브릿지 하는 약간 기존에 없는 특수한 형태긴 한데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가치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디지털 에셋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 세틀먼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해서 만든 게 지금의 리플사의 XRP 갖고 만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마켓메이커 부분도 똑같아요. 수익이 납니다. 나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더 걱정할 건 뭐냐면은 저 기본적인 근본에 대해서, 기본엔 근본은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외환시장을 본땄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걱정할 만한 게 그거죠. 이제 머니그램 마켓 디벨로먼트 피 관련된 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유동성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작은데 ODL을 쓰기 위해서 유동성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작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 혹여라도 리플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유동성을 만들고 있다. 손해를 보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장 자체를 만들기 단기적으로 이거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막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뭐 10년이 지나도 계속 손해를 봐가면서 리플사가 유동성을 만들면서 이 시장을 유지한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선순환이 안 되는 구조죠. 리플사가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손해를 봐가면서 이거를 해요. 그럼 리플사도 한계가 있겠죠. 손해를 무한하게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네, 손해를 봐가면서 유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사실 걱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네, 이런 정황이 보이진 않는가. 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 머니그램이 지금 가장 많이 ODL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실적에서 그게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유지 불가능한 모델이다, 저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게 그 시간 지나서 한계가 드러날 때쯤에 머니그램 실적이든 무슨 실적이든 리프사의 실적이든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우려를 해야 돼요. 그거는 진짜 실패로 가는 길이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반대로 근데 선순환이 된다, 계속 돼갖고 ODL을 쓰는 기업들도 점점 이익이 높아지고 시장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영향력, 강점이 더 세지고 두드러진다. 그런 동시에 이런 ODL 고객이 기존 고객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고객들도 유입이 되고 해서 리프사 역시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고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다. 이러면은 성공에 가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구나. 또는 반대로 막 리프사의 막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지고 ODL 쓰는 애들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머니그램 실적도 별로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안 되거나 오히려 나빠져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ODL이 리프사가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로 시장에서 뚜껑을 까보니까 그만한 영향력과 파워가 없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